정크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공포 게임 시리즈 중 첫 번째 바이오하자드 초기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약 30여 편의 게임이 출시되었고 영화 및 애니메이션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캡콤의 대표적인 효자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죠. 오늘은 이 방대한 바이오하자드의 초기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800년 후반의 유럽의 어느 지방 도시에서 미란다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미란다는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졌고 공부에 열정이 있는 아이였죠.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미란다는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죠. 교수가 된 미란다는 제자들과 실험실을 차리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를 하던 미란다는 어느 날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딸 에바를 낳게 되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전쟁이 전 유럽에 퍼지자 미란다는 이 전쟁을 피해 동유럽의 한 동굴에서 제자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하죠. 얼마 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나 했으나 곧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스페인 독감에 미란다의 딸 에바가 목숨을 잃게 되죠. 독감으로 딸을 잃게 된 미란다는 큰 상심에 빠지게 되고 딸이 없이는 자신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딸을 따라 죽기 위해 누구도 찾지 못하는 마을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죠.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동굴의 끝자락에는 거대한 공간이 있었고 미란다는 죽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연히 천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천장에 붙어있던 사람의 형태를 닮은 거대한 균근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란다는 과학적 호기심이 들어 균근에 손을 대는데 균근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몸 안에 들어왔죠. 이 정보가 그동안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의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된 미란다는 자신의 딸 에바의 정보도 균근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미란다는 바로 실험실로 돌아가 제자들과 함께 균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죠.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균근에서 뽑아낸 변종 사상균 진액을 자신과 마을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비윤리적인 임상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은 딸 에바의 정보를 찾았을 때 사용할 그릇에 대한 연구였죠. 변종 사상균에 감염된 미란다는 불사의 힘과 특수한 능력을 손에 넣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능력 따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논밭에 쓰러져 있는 한 의대생을 발견하고 구조해주죠. 이 의대생은 자신의 이름이 오즈웰 이 스펜서라고 밝히며 미란다의 연구에 관심 있어 합니다. 유럽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스펜서는 바이러스학과 우생학에 심취해 있던 의대생이었죠. 미란다는 그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매일 밤 연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였죠. 하지만 미란다의 연구는 엄청난 성과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렸고 스펜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인류 진화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스펜서의 친구인 제임스 마커스가 아프리카에서 시조화를 발견하죠. 스펜서는 시조화야말로 자신의 목적과 가장 잘 맞는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미란다를 떠나 어릴 적 친구인 제임스 마커스, 에드워드 애시포드와 함께 엄브렐라 제약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안의 문양을 엄브렐라 마크로 사용하죠. 스펜서가 시조화에 집중하는 동안 미란다는 스펜서의 충고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대로 연구 속도가 느리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죠. 오랜 시간 고민을 하던 미란다는 이를 해결하고자 변종 사상균을 넣은 카두라는 기생충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몸속에 기생하게 만듭니다. 카두가 기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이칸이라는 늑대 인간으로 변화하는데 그쳤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죠. 미란다는 이들에게 귀족 가문을 만들게 하고 이들을 수족 삼아 마을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미란다의 부하가 된 4개의 가문에 의해 마을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자 미란다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위장하고 연구에 더 몰두하죠. 한편 엄브렐라 제약사를 설립한 마커스, 스펜서 그리고 애시포드는 시조화가 자라는 태양의 정원을 점거하고 라쿤시티 외곽의 저택으로 위장한 아크레이 연구소를 짓게 됩니다. 저택은 연구소의 비밀을 숨기고자 당시 유명한 건축가인 조지 트레버에 의해 설계되었죠. 수많은 함정과 퍼즐로 이루어진 저택이 완성되자 마커스는 연구소의 비밀을 완전히 숨기려고 조지 트레버와 그의 가족을 납치하여 실험에 사용합니다. 이 실험 때문에 트레버를 비롯한 그의 가족은 모두 죽고 딸 리사 트레버만 살아남게 되죠. 두 설립자와는 다르게 애시포드는 별도로 남극의 연구소를 따로 짓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크레이 연구소에서 T-바이러스가 만들어지자 스펜서는 전 세계에서 지능이 높은 100명의 아이들을 납치하여 T-바이러스를 투여하는 웨스커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알버트 웨스커와 알렉스 웨스커 두 아이만 살아남게 됩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알버트 웨스커는 마커스의 실험실에서 일을 하게 되고 알렉스 웨스커는 스펜서와 일을 하게 되죠. 한편 애쉬포드는 남극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던 도중 시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를 아들 알렉산더 애쉬포드가 이어받게 되죠. 알렉산더는 자신의 가문에서 가장 천재라고 불리는 베로니카 애쉬포드의 유전자를 이용해 천재를 만들어내는 코드 베로니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란성 쌍둥이가 탄생하는데 실패작이라고 불리는 아들 알프레드 애쉬포드와 베로니카의 재림이라고 불리는 알렉시아 애쉬포드가 태어나죠. 엄청난 천재였던 알렉시아는 10살의 나이에 아크레이 연구소로 취업하게 되고 그곳에서 여왕개미와 시조 바이러스를 융합한 T 베로니카 바이러스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오빠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게 되죠. 남극으로 돌아간 알렉시아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바이러스를 투여하여 실험체로 사용하는데 아버지 알렉산더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된 아버지를 격리실에 가둬버린 알렉시아는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러스와 천천히 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낸 알렉시아는 바이러스를 자신에게 주입하고 15년간 복면에 들어갑니다. 한편 마커스는 엄브렐라 안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스펜서를 견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를 눈치챈 스펜서는 마커스의 제자인 윌리엄 버킴과 알버트 웨스커를 시켜서 마커스를 살해하고 바이러스 연구 기록을 빼앗습니다. 이 둘은 마커스의 시체를 하수도에 버리고 연구 기록을 바탕으로 BOW와 최강 생물 타일런트를 만들죠. 그리고 리사 트레버에게 T 바이러스를 주입하는데 리사는 다른 변화 없이 바이러스의 힘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버킴과 웨스커는 그녀의 피를 뽑아 지 바이러스를 만들고 아크레이 연구소로 실험실을 옮겨 연구를 계속하죠. 얼마 뒤 스펜서의 명령에 따라 웨스커는 연구직을 그만두고 라쿤시티 경찰서장과 짜고 경찰부대인 스타즈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한 연인을 만나 아들 제이크 밀러가 태어나게 되죠.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